안녕하세요. 위례지역복지센터 박미경입니다. 저희 단체는 천호동에서 그 참여 나눔의 지역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이런 그 연대체 활동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살림 총회를 축하드리고요. 그 한살림이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먹거리 쪽에 집중이 돼 있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책자라든가 홍보물이나 이런 걸 보면. 근데 한살림의 그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랄까 목적은 아마 생태 운동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후에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갖고 활동을 더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동 지역의 장애아 부모들로 이루어진 강동 통합 장애인 통합 부모의 방문입니다. 강동 지역에서 만나온 지 한 2년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한살림이 뭐하는 단체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주로 먹거리를 통해서 좋은 먹거리 나눔과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생명을 중시 다루고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저 입장에서는 먹거리나 다른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지역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으면 해서 저희 먹거리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좀 잘 보시고 같이 더불어 살아갔으면 합니다. 네. 총회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번성할 한살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노동당 사무국장 조항주입니다. 한살림 공동체가 저희 지역사회에서 연대단체 하나로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런 어떤 지속적인 사업, 예컨대 생명운동 사업이라던가 생태주의적인 관점에서 시작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내용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발전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운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들은 내용으로는 욕망하는 자가 발언하고 발언하는 자가 권력을 얻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들이 많으시니까 같이 희망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리고 발언을 해서 그 희망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총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례시민연대 최우선입니다. 한살림과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저희는 강동송파 지역을 근거로 한 풀뿌리 지역운동 단체인데요. 한살림 조합원들이 힘이 되어서 저희가 많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살림이 조합원 수에 비해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살림뿐만 아니라 동네 살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살림이 앞으로 번창하길 바라면서 화이팅! 한살림 강동지부 화이팅!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데 이게 워낙은 백신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웅치 제거하는 백신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안 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수입도 안 하고. 그런 걸 또 써서 또 그걸 또 제재하는 것도 또 좋은 물이 먹을 수 있는 좋은 물이라고 됩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분해시켜가지고 이온수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소화도 잘 되고 어미돼지가 새끼를 낳고서는 변비가 많이 생긴답니다. 사람은 붙된지대는 모르겠는데 애기들을 낳고 젖먹이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게 없어짐으로써 새끼 돼지들이 더 훨씬 더 작은 그런 게 이제 지금까지 나타나고요. 같은 마리에서 같은 사료를 계속 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똥 지금까지
나타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건 뭐 상당한 효과거든요. 흡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자료가 지금 우선 하고 가스 축사 내에 가스 있잖아요. 눈이 시겁지 않고 괜찮다 이런 이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냉사 안 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맛 좋은 고기를 만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산적을, 예, 그거를 그 며칠 전에 먹었는데 아주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불고기 있죠. 그거는 어떻게 제가 살아서 금방 요리를 했어요. 근데 질기더라고요. 그런 거는 뭐 그 차이 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아니면 뭐 숙성 같은 네, 소고기는 여기 한살림에 오는 고기는 다 숯소고기인데 네. 지금은 이제 또 암소가 아니 소가 뭐 한 200만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숯소만 하는데 그 질기다, 제가 이제 그 소식기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질기다 하는 건 조직이 아주 이렇게 뭐라 촘촘하다는 아주 좀 밀도가 높다,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드럽다 하는 거는 그 고기 사이사이에 기름이 끼었다는 거죠. 돼지고기도 삼겹살 먹으면 부드러운데 뒷다리살 먹으면 틀리죠. 근데 어떤 놈은 많이 먹여도 그 소가 저마냥 살을 잘 안 찌고 계속 이렇게 참살만 가지고 있고, 어떤 소들은 되고 이렇게 좀 밀도가 그러면 네. 그 밀도라는 게 부위별로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그 한 마리 전체 소의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그렇죠. 되나? 그 부위별로도 다르지만은 네. 뭐 이런 등심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름 많이 끼는데 이런 데는 뭐 뒷다리에 기름 가기 전에 거기 먼저 가. 묵혀서 설탕으로 막 해서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양념을 할 때 설탕을 하나도 안 넣어서 하면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불고기든 돼지고기든 그러니까 소든 돼지든 그렇게 양념할 땐 일부러 설탕에다가 이제 알맞은 설탕을 넣어서 말뚝이나 새를 묶어가지고는 소를 움직이지, 워낙 소라는 놈이 잘 안 움직이는 놈이지만 묶어놓는데요. 그래야지만이 그 마블링이 돌아지게끔 이렇게 소가 되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은 소가 하지 않은 소가 훨씬 더 부드럽고 마블링이 많이 들어가고 고기를 드시면서 위해서 그러니까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방법들은 쓰지는 않아요. 스트레스를 아니 받는 저희는 안 써요. 그냥 즐기려 아예 아예 자연스럽게 좁은 공간이지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식사 안에서는 내어놓지 않고 이렇게 예, 움직이게요. 그러니까 예. 저희 그 소 한 마리가 평균 2평 반 이상 그 공간을 차지해야지 저희 사양 기준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개 지는 안 돼요. 5마리 정도 안 된다. 이런 게 규정을 이제 정해놓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그 지금 마블링 시키는 그것도 이제 뭐 괴산 지역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루어지는데 예, 예. 그게 이제 친환경 농업으로 이루어지느냐 일반 농업으로 이루어지느냐 그 차이입니다. 아산하고 차이는. 근데 괴산 지역에서도 가물 지역이라든지 이제 칠성, 설매 이런 데서는 다른 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친환경 농업하는 단지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소통을 다 그냥 이제 괴산 지역의 그 과수농가라든지 일반 농사짓는데로 이제 가지만은 친환경 농업하고 직접 연결시키는 건 별로 많지 않다. 하는 건 있지만은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는 그 생산 농가 자체도 이제는 서서히 그런 친환경 농업 안에 한 80여 주가 가물적으로 이미 갔습니다. 근데 안 하고 있는 농가들 거를 한두 마리씩 자꾸 줄여가면서 적극적으로 몰아주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냥 유정란의 차이만 유정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계란이요. 그 신선한 계란은 동글동글하고 뭐 이렇게 터트렸을 때 확 안 퍼지고 흰자가 확 안 퍼지고 이렇게 형태가 조금 탱글탱글한 게 신선한 계란이 맞나요?
그래가지고 얘가 좀 아파서 그런가 혈관이 없는 건지 저는 그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아니고 흰자가 이제 탄성이 좀 떨어져서 조금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예, 힘이 조금. 그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때 말씀하신 이제 달걀의 성분은 똑같지만은 커지면서 그 안에 수분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예, 당기는 힘이 그러면 이제 그 점도가 약해지죠. 그리고 이제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달걀로도 물이 많이 가죠. 자기도 수분 보존을 위해서 닭도 또 달걀한테 물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오래된 달걀 그 대개 이제 그 소리를 가지고 왔던 나오죠. 매장에는 또 가끔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판을 샀을 때는 작은 게 중간중간 끼어 있긴 한데 이게 초란인 건지는 모르잖아요. 나올 때가 있는데 되게 본 것보다 큰 거래.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운동부죠. 운동을 안 해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더니 거기 이렇게 닦으시는 분이 알려주셨어. 이런 식으로. 그 편의에서 시장에서 많이 사 먹거든요. 아직까지도 롯데마트에서 계란을 15개짜리인가 10개짜리를 샀어요. 근데 제가 아기가 쌍둥이거든요. 근데 그날 그 15개인가 10개짜리를 샀는데 다니시면서 이렇게 분위기 보시면서 하고픈 이야기들 하시는 정도가 사실은 축산에 대해서 글도 쓰시고 그랬는데 그 글 가지고는 읽는 분이 그렇게 다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이렇게 오셨을 적에는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오늘 이제 이렇게 인식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뭐 특히 한살림 그 축산도 또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데 또 이렇게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말씀을 편하게 드릴 수 있었고 우리 소비 회원님들도 편하게 말씀을 잘 하시네요. 보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지부장님이나 그 활동하시는 분들 이제 활약이 커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했겠지만은 우리 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하는 거 보니까 한살림의 미래가 좀 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습니까? 아유, 뭐 이렇게 도시라는 곳에서 그렇게 보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사실은 농촌이 기반이 되어야 도시에서의 이 먹을거리 운동이 활발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산지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고 도시의 소비자들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산지에서는 일단 내가 뭐 식물이면 재배를 했든 동물이면 키웠든 간에 그것이 어느 밥상에 올라갈 때는 내가 먹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재배를 하든 아니면 기르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생산자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걸 하다 보면은 이제 뭐 환경 일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변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극복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소비자 회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그 욕구 충족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좀 일부는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산지 관리라고 하면 좀 관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은 그 생산자들 스스로가 그 지역 모임을 통해서 잘 재배 관리 상태라든지 동물이나 사육하는 관리 뭐 이런 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잘 서로가 서로를 뭐 이렇게 도와가면서 잘하는 쪽으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모으면 괜찮겠다 이렇게 보고 이제 소비 회원님들은 그 생산지에서 이제 그렇게 참 열심히 힘들여서 그 생산해 놓은 이제
먹거리를 소비 회원님들이 이 생산자들을 생각해가면서 맛있게 드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어디서 온 거는 뭐 이게 좀 거의 물건이 좀 안 좋은가? 뭐 또 아니면은 이거는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나쁜가? 뭐 왜 소고기는 이렇게 질겨?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게 이제 생산과 소비하는 그 회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거를 이제 우리 한살림에서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고 또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회원님들이 생산지를 방문해서 일손도 좀 거들어주고, 시간이 안 되면 구경이라도 하고 이렇게 가시면서 설명 듣고, 또 산지에서는 또 이렇게 오늘처럼 도시 회원님들 모시는 그런 모이는 자리에 이렇게 같이 가서 또 이야기도 하고 도시 생활도 또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이 자주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생산지와 소비 회원과의 그런 이제 나눔터 이런 걸 자주 마련하는 것이 한살림이 앞으로 또 변치 않고 나갈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생산자님 입장에서 이제 도농교류라는 걸 상당히 한살림에서는 되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도농교류는 어떠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랑, 그 다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20년을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짧게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도농교류 이거는 이제 물론 또 형식적인 것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새내기 주부들한테 뭐 산지를 의무적으로 갔다 오게 한다든지, 그러면 또 생산지에서는 그 소비자 회원님들이 와도 받아들일 수 없는 또 산지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거를 산지에서도 만들고 도시 회원들도 그런 거에 대한 그 산지를 정확히 알려면은 그래도 하루 저녁씩은 가서 자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사는 자기들의 모습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할까요? 네. 정감이 오가도록 한다는 것은 글쎄 이제 뭐 그게 이제 그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예. 일단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같이 예.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보고, 예. 이제 앞으로는 뭐 그런 대보름맞이라든지 단오제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한살림 가을거리 한마당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근데 보면은 참여하는 사람들은 계속 참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골고루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지금까지는 한살림에서 이제 어디 생명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선착순 하면은 계속 그게 이제 그것만 쳐다보고 있던 그런 소비 회원들이 먼저 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는 그런 데 참여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같이 알리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면 좋은데, 그게 거리 관계도 있고 경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산지에 오면 생산자들이 부담하더라도 그런 거는 산지에 가서 뭐 1박 2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저녁에 자면서 술도 한잔 먹어가면서 정담을 나눌 수 있으면은 그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긴 시간이 있어야지
그렇게 정감이 오고 갈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여성 생산자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잠깐 다녀가는 그 모습은 산지를 그냥 둘러보는 정도이지 어떤 기운이 오고 가는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거는 마련된 데가 이제 괴산하면 눈비산 마을 정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산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그 괴산 투례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가시면은 함께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또 이제 때에 따라서는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 축회 회원들 농가로서는 아마 여러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 10명 이내에 이런 분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1박 2일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은 덜어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같이 자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동지부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게 참 그동안 도시 지역에서 큰 일을 하셨다고 보는데 앞으로 도시와 농촌이 같이 정겹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도시 회원님들이 산지에 내려가실 때 갔던 분들이 계속 가시는 거 이런 거는 좀 조금 지양을 하고 이제 새로운 분들이 현지를 가서 보고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하는 모습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지역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모습 이제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들 지역 모임 찾아서 일부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와 함께 그리고 햇살지기라는 지기대를 해 나갈 거고 잠깐 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역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그랬을 때는 주로 이제 제가 제 주변에 만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보다 거기 가면은 저랑 같이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참 좋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생활 속에 있는 환경에 갈게 되는 얘기들, 뭐 빨래를 할 때, 또 뭐 음식을 할 때, 그러니까 직접적인 또 교육도 뭐 천천히 가는 느림보 교육이니까 그런 거를 듣고 또 내 얘기를 풀어내고 그럴 때 서로가 이제 동질의식을 느껴서 집에 갈 때 그래 참 좋았다라는 느낌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찾아오는 사람 제가 느끼는 제 주변에 한사람 회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음식만 먹는 사람 또는 음식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먹는 사람 순전히 먹는 것만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 늘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살림적인 생활을 좀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한 뭐가 좀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만나서 이런 얘기를 전해줘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사느니 그냥 다르게 살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많이 답답하고 그 사람들을 깨고 싶어요. 우리 늘 오는 사람들은 더 이상 깰 거 없고 늘 잘 살고 소박하게 환경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안 살고 있는 사람이 제 주변에 한살림원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두들겨 보려고 제가 어떤 데를 가서 컵 씻기시다가 종이컵을 꺼낼 때가 있거든요. 나 그거 안 쓸래. 내가 썼던 거 그대로 줘. 어떤 때는 이 컵으로 하루 종일 물을 먹을 때도 있어. 말하면 아유 또 가르치려 드네. 아주 소리 없이 가르치려 드네. 그러면은 나 그런 거 아닌데 난 내 생활인데 그러면서 웃고. 맞아요. 한사님이 이렇게 생활이 바뀌려고 하는 운동을 하는데 조합원들이 물품에서 머물러가지고 그 단계에서 만족하고 귀찮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 그죠,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그죠. 편리해져 있어서. 근데 일단 지역 모임에 와서 다양한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 불편하기는 하지만 염두에는 한 번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 끌어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거리를 딱 내서 그거를 짧게 하고 얘기를 많이 풀 수 있는 어떤 데는 요리 교실을 하다 보면 요리만 하다가 끝나고 갈 때가 많아서
그거 보러 왔어요. 깔배기 만들기를 한다 그러면 깔배기 만들어서 먹고 나서 그냥 가면은 우리가 사실 환경적인 얘기는 못 듣고 못하죠. 바빠서 가요 하고 예. 갈 때가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럴 경우 우리가 이제 뭐 요리 교실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조합원들이 정말 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상으로 묘미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리 교실을 조금 더 이렇게 늦추는 방향으로 하고 미리 얘기 끝나고 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또 많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어서 다들 12시, 1시쯤 되면 아이들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아쉬움이 사람들 있죠. 있어서 또 일찍 하는 일단 것도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이 좀 보강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글쎄 시간도 정해져 있고 음, 그러니까 짧게 요리를 할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아니요, 그 꼭 요리 그것만이 아니라 아니라도 강좌라도 그럼 먼저 그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그런 거 부분 말고 처음에 얘기하셨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뭐 조합원이 새로 바뀌는 이 부분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조합원들 찾아가고 모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해요. 한살림 회원이면서 저는 오래도록 그냥 먹고 내가 좋아서 홍보지를 저는 열심히 잘 보는 사람이라서 특별히 교육을 안 받아도 그걸로 제가 소화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 모임 속으로 활동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괜찮은 생각을 해요. 뭐 학교에 얘기했던 운영위원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아니면은 엄마들끼리 모이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뭐 아이들 뭐 풀술 같은 풀립 모임이 있을 거고 글짓기면 글짓기 모임 속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얘기 속에 조금씩 흘려주고 강하게 나가면 그 사람들 거부하니까 그렇죠. 하나씩 몸으로 보여주고 얘기 들려주고 근데 내가 모범이 돼줘야 하니까 좀 어렵기도 그쵸. 하죠. 나도 아닐 때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어떤 데는 내가 아는 사람들은 한살림 물품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팀은 한 5명이에요. 매주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데 홍보지 하나도 안 봐요. 물품만 나눠서 가서 자기네끼리의 얘기만 하고 헤어져서 그때 제가 누구한테 말씀을 드렸었지? 그러니까 한 번쯤 활동가들이 그 모임에 끼어서 기회를 마련해보면 어떨까라고 건의를 했었었나? 그리고 그 팀에도 제가 얘기를 한번 건넸었거든요. 근데 그 팀은 매주 만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식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젊은 엄마들이기 때문에 안타깝거든요. 의식들도 괜찮고 다 좋은 사람들인데 물품 나눠 먹기 식의 모임만 그러면서 그것만을 말하기를 우리 한살림 모임이에요. 그러면 저는 약간 가서로워요. 솔직히 물품 나눠 먹기인데 그거는 한살림 먹거리 먹기 같은 맥락으로 할 수도 있지만 좀 아쉽다. 생활적으로는 그렇게 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아쉽고 그래서 저는 스스로 난 촌스러워, 난 아날로그야 라고 하면서 살거든요. 세상을 못 따라간다라는 뜻도 비추면서 그렇게 뭐 제안한 대로 그런 모임이 있다면 예. 활동가들이 찾아가서 예.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가끔은 보시는 그렇게. 거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 몇 팀들이 있어요. 몇 팀이라기보다는 우리 아래층에도 그렇게 모여서 다 한살림 회원인데 먹거리만 나눠 먹는 재미난 사람들. 또 한 팀은 아예 정기적으로 매주 모여서 한꺼번에 공급을 받아서 나눠 먹어요. 한 엄마가 5명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박스가 막 4-5개가 쌓여서 금요일은 집을 절대로 못 비우는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5명의 젊은 엄마들이 꼬박꼬박 나눠 먹고 참 그건 보기 좋은데 그러니까 한살림의 그 환경 정신과 그 물품에 대한 얘기도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너무 괜찮은 제안이. 그래서 와서 그거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내가 관심 없는 부분이면 안 오고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살림 대표하라 할 때 그러니까 지역 모임 대표하라 했을 때 싫어했던 이유가 꼬박꼬박 참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오늘은 이건 듣고 싶은 내용이야 듣고 어떤 날은 오늘은 바빠서 안 갈래 어떤 날은 한가해서 오늘은 가서 또 좋은 사람들 얼굴 잠깐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대표가 되면은 꼬박꼬박 참여를 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그날은 뭐 산에 가고 싶을 때도 있고 다른 엄마들 만나서 놀고 싶을 때도 있고 집안일도 해야 할 때 있는데 그런 부담감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볍게 오는 사람들은 그런 거거든요. 어디가 있어서 내가 정말 듣고 싶은 오늘같이 축산 모임이면은 이렇게 축산에 대해서 듣고 가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 얼굴 보러 가기도 하고 오늘은 또 한가해서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고정적으로 나와 달라 어쩌다 그렇게 말하기도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와서 서로가 가끔 한 번씩 한살림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들 얼굴 본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그럼 그냥 그런 거 바라보시면서 예. 앞으로는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제 그 햇살 모임이? 글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다 달라서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고정적인 모임도 아니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가 너무도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축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뭐 공부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환경 공부를 한다. 그것만 하면은 그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올 것이고 그냥 가볍게 얼굴 보러 가는 사람 공부 싫어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될 거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 작년에 했던 여러 가지 뭐 둔천 아파트 꽃 공부도 한번 하는 것도 괜찮고 환경 공부 한 번 더 하는 것도 괜찮고 요리도 한번 들어가고 하여튼 다양하게 접근하는 게 어떤 날은 진짜 와서 생활적인 얘기 왕수다만 풀다 가도 되고 그렇게 가야지 어떤 한 축을 이루어서 특별히 주제가 있는 모임으로만 1년 동안 가기에는 사람들이 생각들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런 거네. 이제 사회가 다양화되는 것처럼 이제 어머님들의 관심이나 조합원들의 관심도 되게 다양해지니까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것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햇살 모임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이 그런 말씀을 좀 한 번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많이 다양하니까 한살림의 모임이라든가 회의 같은 것도 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 뭐 환경 또는 우리들이 알고 싶어하는 녹색평론 한 자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어갔던 부분들을 토론하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 또 가끔은 뭐 생산지 방문해서 생산지에 가서 직접적으로 농사짓는 그 환경들을 보고 그분들의 얼굴들을 보고 오는 것도 좋고 어떤 데는 놀이 위주로 뭐 아파트 한 자락에서 돗자리 깔고 얘기하고 놀다 가는 모임도 괜찮고 그렇게 다양한 것을 축으로 해서 1년이 갔으면 합니다. 예. 끝나는 시간이 얼추 정해져 있는데 늦게 와서 잠깐 인사만 하고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산만해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와서 10시에 시작이면은 옛날에 10시 반에 시작, 그전에는 10시 반이었잖아. 10시로 바뀌면 사람들이 10시 반인 줄 알고 오는 사람도 있고 10시에서 제대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 11시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늦게 오고 또 일찍 빠져나가고 그럴 때 굉장히 어수선해요. 맞아. 그래서 갈 때 다 같이 끝나고 오늘 즐거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끝나야 되는데 바빠서 가야 해요. 어떤 분은 더 남아있기도 하고 그런 산만함 그런 모임에서 이제 제대로 제 시간에 끝날 수 있어서 같이 한 번에 토론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물품을 같이 나눠 먹고 좋다 나쁘다를 듣고 그러면서 헤어지면 좋은데 늦게 오시는 분, 또 일찍 가시는 분, 자기 개인 사정에 따라서 움직여서 지역 모임이 어떤 데는 몇 명이 계속 남아 계셔 주시면 덜 산만한데 몇 분 오지 않은 상황에서 늦게 오고 또 일찍 가게 되면은 많이 어수선하고 그래서 어떤 우리의 기름 같은 기분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왜 왔지? 라는 느낌이 들 때도 많아서 그게 좀 아쉽고 그랬습니다.